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뒤흔들리고 있죠. 정확히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지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미국의 실업률도 발표가 되었는데 원래 4.1이었거든요. 4.3까지 급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빠지면 사람들 어떤 생각할까요? 경기 침체 아닐까? 네, 이에 대한 걱정, 악재 때문에 쭉 빠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타이밍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 떨어지는 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 때문이냐면 경기 침체 자체가 온 이유가 뭡니까?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시장의 유동성이 꽉 이렇게 묶여가지고 돈이 안 풀리니까 요것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있고, 최근 실업률이 이제 펌핑된 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럼 허리케인은 지나갔으니까 복구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 둔화에다가 식품 가격 둔화에다가 임금까지 둔화되면은 물가는 이 점진적으로 잡히는데 속도가 더욱더 붙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잡히면은 이제 고금리를 해지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작할 거고, 금리 인하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돈 풀리면은 경기 침체 어느 순간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골디락스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25bp씩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50bp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가 5.5잖아요. 근데 여기 0%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71.5%까지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 9월 FOMC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월만 이럴까요? 11월 보면은 자, 50bp가 여기 5.0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 90% 이상이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까지 보면은 야, 이거 최대 4.0까지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50bp에 대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걸 넘어가지고 이제 FOMC가 진행이 될 때마다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거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할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돈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결국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의 악재는 이것 때문에 해소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돈 풀리니까 증시는 이걸 빨아들여서 미리 선반영으로 인한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하락은 단기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확실한 코멘트가 있다면 여기에 따라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52달러로 마이너스 3.6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급락 다시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달러는 당연히 이 환율차, 금리차 좁혀진다라고 하니까 급락했고,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중동 불안 요게 조금 리스크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으로 가려는 부분은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각 국가별로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 주변국들까지 빨려 들어가는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겪는 이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역시 단기적인 좀 흔들림, 이를 만들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 휴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요 이슈 역시 비슷하게 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냥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되면 좋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랑 상황이 비슷해질 가능성 여기에 그냥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외에 최근 많이 조정이 나왔던 AI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이쪽에서도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확실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경쟁을 세게 걸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먹으려는 파이가 조금 양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쟁이 가속화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쪽들, 웬만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AI를 보는 게 어떠할까 싶은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쪽 관련된 인력을 키우자라는 요 의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내 교육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AI는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AI가 커지면 많은 전력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엮여 있는 종목들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원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발전 쪽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쪽도 장사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짚진 못했지만 그 이외에도 혹시 연결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예,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 돈 실제로 이게 많이 벌고 있는 시즌이니까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전공의 공백 이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증하면은 이 사람들 여기에 락인 효과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 타이밍에 이 점유율을 확보를 해놓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걸 매출로까지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일 수 있겠구나 정도로 한번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화장품주 가성비 ODM 회사에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지금 중국 말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요 관련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밸류업 관련 이슈 때문에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해봤는데 일단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한번 이겨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야, 이 미국 쪽에서 나온 내용이 정말 크게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이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응원의 의미로다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실업률이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네. 한마디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증시의 하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미국이 빠지면 전 세계는 따라가잖아요. 여기에 영향받아서 한국도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론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죽어라 요즘에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죠? 오케이. 안 좋은 건 알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실업률 높아지고 제조업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준의 주요 목표, 첫 번째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는 미국 경기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일정 수준이 아니라 그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시장이 빠져요.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먼저 올라가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는 돈 풀리면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시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때마다 과거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 두 번째, 세 번째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현재 확률을 보면 9월 달 이 25bp 확률은 100%고요. 그리고 50bp에 대한 확률이 지금 7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5bp 100%, 그리고 12월도 100%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뭐 4.0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현재 5.5잖아요. 1.5%가 금리 인하가 된다. 와, 이 파급력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미국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3% 언더로 금리를 떨굴 예정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좀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떨어졌 다음에 이 이후에 이 내용 때문에 우상향 잡히면 내년에도 관련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하게 될 거고 저는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쪽, 신제품 요거 출시 연기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한데 여기에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 좀 과다. 이로 인해서 예상 실적보다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경쟁이 과다된다는 건 투자가 증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AI 서비스가 늘어나면 발전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산, 이 원전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미래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쉬울 건 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시장의 흐름, 매크로는 이렇게, 그리고 개별적인 실적은 이렇게 향후 방향성을 얼추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수급은 뭐가 중요하다? 외국인. 오늘 지금 와 투신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 마감 때 빨간불로 맞춰지게 된다? 그럼 얼추 요 언저리에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도 꾸준하게 여기서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반등도 빠르게 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다면 이 121선 위에 있으면 그냥 61선 그 위에 있는 21선 여기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든 여기든 61선이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돌파하고 이전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요 모습 생각을 하시며 다음 전략도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1선 이 돌파를 못하면 61선 언저리까지 한 번씩은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데 그 이상의 상승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정말 많이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기 위해 마무리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단기적으로 추가 영향이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얘가 금리 인하를 더욱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9월 일정 보도록 하고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쪽이랑 엮어서 앞으로도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개인이 털리면 베스트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봐야 되는 라인은 어디다? 60일선. 이게 쭉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만약에 빠르게 그 언저리까지만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돌파를 위해서 꾸준하게 시도하는 요거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구성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이제 참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힘든 뒤에는 또 밝은 순간이 오니까 그 부분 위로가 안 될지라도 화이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